다양한 의정 활동과 시정, 견제, 대안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인천 의정 중계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손민호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분들과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손민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연구단체입니까? 제가 2018, 19년도에는 정책개발연구회라고 해서 네.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좀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붐업하는 그런 네. 연구단체를 운영했었고요. 네. 올해는 도시외교연구회라고 네. 그 도시외교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도시외교연구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도시끼리 외교를 한다. 뭐 이렇게 네네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의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자매 우호도시 교류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의원들도 경년에 한 번씩 국무회의 연수도 다녀오고 네. 그다음에 시정부도 자매 우호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상호 방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네, 그랬었죠. 네. 네. 이걸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인천이 인천 도시 세계 도시 축전이라든지 네. 인천 아시안 게임 이런 네. 것도 개최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했던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무슨 부채 그때 부채 엄청나게 생겼는데 네. 부채를 안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국제도시의 네. 위상을 갖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인천은 대한민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네. 국제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제도시로 우리가 향해 가는데 어떤 좀 기여를 해보고자 이 도시외교연구회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인천만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관광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초계지를 두고 있잖아요. 네. 예, 조개지를 둔 도시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크루즈를 통한 조개지 투어 우리 크루즈 선착장들이 만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조개지 투어를 뭐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쟁을 겪은 도시로서 그렇죠. 네.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평화 도시를 하는 여러 도시들을 한번 묶어서 네. 국제 평화를 위한 이런 도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국가 간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 도시 간의 교류가 점점 더 확장되고 물론 지금 그렇죠. 코로나 상황 네.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조금 어색해지는 느낌이 네. 있긴 한데 어쨌든 도시 간의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네.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쩌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시대의 도시 외교가 또 새로운 표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가려면 지금의 어떤 자매우호 도시 정도의 수준에서 그럴게요. 네. 넘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고 네. 인력 확충 그다음에 재정 투여 이런 것이 필요한데 네. 재정과 또는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네. 저희가 이 자치분권이 아직 그 수준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수준까지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좀 조직을 좀 보완을 해볼까 충원을 해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건 사무이양을 좀 네. 공부에 하고 그래서 거기에 유유 인력을 좀 찾아서 네. 그 인력들로 우리가 이제 이런 좀 새로운 사업들 국제도시를 그렇습니다.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네. 사업들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네. 요즘 또 이 사무이양까지 이게 이제 연계돼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네. 송도 영종 청라가 국제도시 우리가 그렇죠. 네. 이 명칭을 그렇게 예. 개명을 했는데 송도 영종 청라만 국제도시인 게 아니잖아요. 인천이 맞아요. 네. 인천 국제도시인 자체가 거지. 국제도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 외교라는 게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평화적인 측면에서 네네네.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뭐 경기, 서울, 인천 할 거 없이 접경 도시들은 남북 교류를 어떻게든 좀 네. 참여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남북 관계는 통일부하고 외교부하고 네.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시정부 차원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 교류를 이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국제 도시 간의 교류 속에 어떤 북한의 어떤 도시들이 함께 와서 네.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우리가 구상을 한다면 도시 외교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남북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네. 이 도시들이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인천광역시의 사회적 가치 증대, 이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시고 또 제정을 했다고 네네네네.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는 그 사회적 경제과에서 네. 가지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지원하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이 부서들 간에 이게 잘 협업이 되지 않고 그래요? 아직도 이게, 그래요? 네. 이제 본인 부서의 조례다 보니까 거기만 관심을 갖지 다른 부서들 관심을 갖지 않아서 네. 제가 이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이제 재정부서에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모든 부서들이 이 뭔가를 구매하거나 또는 또 이거 말고 이제 대부해주는 문제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 네. 시설을 사용할 때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해주는 조례도 제가 개정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통괄하는 부서에 이 조례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네. 이제 전 부서에 영향을 미치겠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네. 이것을 통해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사회적 경제 통제관도 둬서 네. 그 구매 여러 부서들이 전 부서들이 이제 구매를 할 때 사회적 경제 쪽에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데 구매하면 네. 그걸 통제하는 역할도 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또 사회적 기업들의 물품을 공공조달해서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네. 되는데요.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그냥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이고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네.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가치를 네.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일자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럼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그것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활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대한 우리가 좀 인식의 확장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수준 이상으로 확장되지 못할 거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적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련한 뭐 이런 내용들, 이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인천은 좀 미미하고요.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경상북도의 경북종합상사라고 그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사회적 기업들의 모든 제품들을 이제 그 판촉 활동을 하는 상사를 만들어서 하는 활동이 있는데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평가를 좀 절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천도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정지를 통해서 시장님께 이제 그런 경북 종합 상사 같은 것들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 여쭤봤더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그 협의회하고 시하고 함께 해서 지금 그런 종합 상사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도 있고 성남 같은 데서는 그 아예 사업 자체를 떼주는 사례,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영을 사회적 기업에 맡기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떤 지금 새로운 그 사회적 기업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어떻게 진입하는가 이렇게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지금 주 사업인데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근데 사회적 기업가를 좀 더 고급 과정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좀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정부에서 이 사업 떼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선별해서 좀 고위급 이라고 할까? 거기서 좀 이런 좀 고차원의 좀 이야기들을 통해서 시정부에 떼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떼주고 그건 사회적 기업가들이 좀 한번 운영해보는 이런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나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때에만 어떤 이제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청 짧네요. 네. 아무튼 이제 하반기를 시의회는 하반기를 이제 하게 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반기 의원 구성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될 텐데요.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분권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분권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분야도 잘 살피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한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한번 모셔서 더 자세하게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